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여야가 다시 합의해줄 때까진 헌법재판관 공석 3자리를 채우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해버린 겁니다. 청문회를 통과한 후보자가 3명 있고 국회의장부터 대법원장까지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데 오로지 여당의 주장대로 맞춤형 발표를 해준 겁니다. 이러면 국민의힘이 마냥 시간을 끌 경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현재의 6인 체제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앞서 대통령 측은 이미 이 6인 체제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재 무력화가 여권에서 조직적으로 실행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엔 허점이 많습니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 표결을 30분 정도 앞두고 전격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 겁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할 경우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헌법재판관 3명은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씩 추천하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며 여야가 대립해온 걸 뻔히 알면서 실현 가능성 낮은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내세운 겁니다.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무기한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여야 합의를 핑계대는 것은 궁색합니다.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가 예상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자락을 까는 듯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임명 강행하면 무효, 그렇다고 임명 안 하고 6인 체제로 하면 불안전하다는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인데 조직적으로 헌재를 무력화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담화 발표 2시간 전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해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핵 소추 있는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 그러면서 지난해 법원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한 걸 무효로 판단한 사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위촉하려 한 것이 절차상 위법이라는 게 무효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헌법재판관 임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논리라고 말합니다. 행정부의 수장, 입법부, 사법부가 3명씩 나눠서 균형 있게 임명을 하라는 거거든요. 대신 임명 자체만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권력분리 원칙에서 그게 균형 있게 한 거기 때문에 지난번 추미애 장관 때 그건 좀 상황이 완전 다르다고 하죠.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헌법재판소 6인 체제는 불안전하다며 현 체제를 흔든 바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6인 체제의 지금 불완전한 합의체입니다.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반대하면서 6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에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 조경태, 김혜지, 김상욱, 한지아 등 4명만 참여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담화가 끝나자마자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모두 국회에서 그렇게 답했다며 그게 곧 헌재의 판단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대표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발표가 막 끝난 오늘 오후 2시, 곧바로 헌법재판소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재판관 임명을 위해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천 몫이었던 조환창 후보자 역시 대행이 임명하는 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떠나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어떠한 서류도 내지 않고 있는데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것으로 재판을 준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거 국회에서 냈는데 그러면 그걸로 이제 가늠이 될 수가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첫 변론 준비 기일이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습니다. 내일 있을 첫 준비 기일에는 국회 소추위 측만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준비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대통령처럼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가 끝나자 곧바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 뒤 내일 오전까지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명확한 임명 거부 입장이 나오자 앞당긴 겁니다.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탄핵안은 한 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한 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을 공모한 점 등 총리와 권한대행 시절의 탄핵 사유 5가지가 적시됐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해도 국무총리 직위인 만큼 다른 국무위원들과 같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200명 이상 찬성이 의결 정족수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만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 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초토화입니다. 국회의장 결단만 남은 상황인 가운데 의장실 관계자는 JTBC에 국회의장이 고심 중이고 내일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